2026년 5월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것은 응원이 아닌 거대한 야유의 파도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무기력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손흥민의 모습은 단순히 한 명의 결장이 아닌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시스템에 의해 거세당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0대1로 패배한 참사보다 더 시청자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은 이 모든 실패를 지휘한 인물이 2027년까지 보장된 계약이라는 거대한 벽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술적 역량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축구협회 상층부가 설계한 정교한 경제적 인질극의 시작입니까? 조별리그 A조 최종전 결과는 1승 2패, 승점 3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남았습니다. 자력 진출이 불가능해진 대한민국은 이제 타 국가들의 경기 결과에 운명을 구걸해야 하는 절망적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이 참사를 두고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라 규정하며 특히 팀의 상징인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선택을 도박을 넘어선 광기 어린 실험이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지점은 홍명보 감독이 내뱉은 책임이라는 단어의 심각한 오염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책임의 형해화를 목격합니다. 사태가 배제된 책임론은 팬들에게는 그저 임기를 채우기 위한 공허한 수사학에 불과하며 이는 대중의 잠재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이 폭발적인 민심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감독 경질과 선임 절차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등장하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실명으로 서명에 동참한 이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축구 팬들의 항의를 넘어 공적 시스템의 공정성을 묻는 사회적 거대 담론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기시감은 2024년 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가 붕괴하며 남긴 상흔과 지독하게 닮아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도자의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계약 해지 시 지불해야 하는 수십억 원의 위약금이라는 경제적 방패 뒤로 숨기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홍명보 감독에게 책정된 20억 원이라는 연봉과 그 이면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보상 비용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협회 수뇌부가 자신들의 인사 실패를 은폐하고 권력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축구 팬들의 신뢰를 담보로 삼은 일종의 소프트 데이터, 즉 보이지 않는 권력 유지의 비용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2027년 1월 아시안컵까지로 설정된 기묘한 임기의 배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월드컵 직후가 아닌 2027년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차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 축구협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세게 쏟아지는 혼란기를 지나 정몽규 회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리는 권력의 과도기를 버텨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생존 전략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전술적 혁신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협회 내 인적 네트워크가 재편될 때까지 현 체제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 이후에도 우리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대신 인물 교체라는 임시 방편에 매몰되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이 시스템적 결함의 고리는 항상 투명하지 못한 계약 조건과 책임지지 않는 상층부의 결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027년 계약은 한국 축구가 과거의 처절한 트라우마로부터 단 한 걸음의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하고도 뼈아픈 증거입니다. 결국 이 계약은 감독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패한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는 이 무력감의 본질은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과 정성이 이러한 두조리한 구조를 유지하는 자금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경제적 인질극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표면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2027년까지의 약속이 지닌 무서운 본질은 이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인질 계약이란 점입니다.
여기서 주체인 팬들과 선수들은 경기력을 소비하는 능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이 불투명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볼모로 잡힌 인질에 불과합니다. 축구협회라는 메인 서버는 이미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홍명보라는 불량 소프트웨어를 당장 폐기하고 싶어도 이를 삭제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비난과 재정적 추결이 두려워 시스템을 억지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바로잡는 비용이 잘못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상층부의 기득권적 계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이후 사퇴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매우 정교한 책임 회피이자 기획된 이탈입니다. 자신은 명예롭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홍명보라는 거대한 부실 자산과 낙후된 행정적 청사진을 후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무책임한 당임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저지른 인사참사의 결과물을 그대로 남겨둔 채 경기장을 떠나겠다는 선언은 한국 축구의 백면대계를 고려한 결단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퇴로 확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유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홍명보 감독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라는 과거의 영광을 자신의 무능을 가리는 견고한 철갑옷으로 삼아왔습니다. 국민적 영웅이라는 면죄부는 그가 어떤 전술적 빈곤과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방패가 되었지만 이번 몬테레이 참사로 인해 그 무거운 철갑은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과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대변했던 박지성의 무거운 침묵과 시스템의 모순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신문선의 분노 어린 목소리는 한국 축구의 내면이 어떻게 사적 카르텔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퇴진 문제를 넘어 시청자 여러분이 한때 사랑했던 시대의 영웅이 어떻게 부패한 시스템의 방어막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당한 이번 참사는 단순한 이변이나 일시적인 패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학연과 지연 그리고 카르텔의 묵인으로 연명해온 축구협회의 관계 중심적 관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파산을 선언한 사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2027년까지의 독소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지금 즉시 찢어버리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는 단순히 몇 개의 대회에서 탈락하는 것을 넘어 손흥민으로 대표되는 황금 세대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 차가운 제도적 감옥 안에서 무기력하게 날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는 국회 청원이라는 가장 무겁고 합법적인 형태로 이 실패한 시스템을 향해 사법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는 우리의 공공재가 사적 권력의 보전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더 인질로 잡혀있는 모습을 그저 묵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층부의 인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전면적인 대수술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협회가 주장하는 미약금이라는 세속적인 물질의 가치 앞에 대한민국 축구의 명예와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는 과연 몇 원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조리한 방관의 대가에 대해 여러분의 냉철한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